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 페이지 193페이지. 길고 길었던 철근 콘크리트 끝났고요. 이제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철골 구조 SC. 일반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리인펄스드 콘크리트에서 RC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골 구조는 뭐냐? 여러 가지 형태의 형강이라 부르죠. 뭐 H빔, I빔 등등이 있을 겁니다. 형강을 여러 가지 접합 방법에 의해서 접합해서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뭐 여러 형태의 강은 H강, I강, 뭐 기역 등은 뭐 많죠. 접합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용접이 가장 좋죠. 용접, 그 다음에 뭐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볼트, 보통 볼트요. 그 다음이 뭐 리벳, 그 다음이 핀 접합,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용접과 고장력 볼트를 가장 많이 하죠.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올 거냐 이거죠. 그럼 제일 먼저 철골 구조가 11회 때부터 우리 시험 범위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제일 처음에 지금까지 많이 나오고 나와야 될 내용은 철골 구조와 철콘 구조의 비교가 1순위예요. 계속 어찌 보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는 접합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요즘의 추세는 접합 방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얘도 뜨문뜨문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193페이지 일반사항 읽어볼까요? 철골 구조란 각종 아변 형강과 강판을 플레이트라 부르죠. 용접으로 제작한 형강을 볼트, 리벳, 고장력 볼트, 핀, 용접 등의 접합 방법으로 이용하여 조립함으로써 건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얘를 철골 구조라고 해서, 즉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요. 나는 철골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점에 갑니다. 대형 서점에 가서 철골 구조라는 책을 찾으면 없어요. 왜 없냐면 철골 구조라는 표현은 일반 건축 얘기고 일반 공통적인 일반 얘기는 강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구조공학이라 부릅니다. 그렇다고 시험 서점에 가서 대형서점 가서 강구조공학 책을 봐도요. 우리 시험과는 의미가 없으니 기본서만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거기에 보니까 맨 밑에 가운데 밑에 보니까 주각부가 있고 기둥, 큰 보, 작은 보, 그리고 위쪽에 뭐 A, B, C, D에서 어떻게 있느냐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194페이지 강제의 분류입니다. 밑에 보면 1번 강제의 재질 표시가 있을 거예요. 형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SS 밑줄 그어놓으시고 일반 구조용 강제를 우리가 SSR라 부르죠. 예전에 14회 때 출제가 된 문제. 그 다음 SM 정도는 외우죠. SM 뭐 대단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죠. 이수만 아저씨가 만든 거. 용접 구조용 강제. SPSR도 있고 뭐 STKN도 있고 SN도 있습니다. 있다는 정도만 보세요. 2번 형태에 따른 분류. 형강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강입니다. 뭐 기역강, I, 디귿, H형강. 아마 이 중에 가장 많이 보신 건 아무래도 뭐 I형강하고 2번에 있는 H형강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IJNR 보면 저기도 턴버클이 있는데 이 턴버클은 뭐냐면 이렇게 기둥 만들고요. 여기에 기둥 만들고 여기를 보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면 이놈이 횡력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무너져요. 잘 보시면 여기다가 철근으로 여기를 당겨요. 그렇다고 손으로 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한 턴버클을 대서 요놈을 여기 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이쪽으로 하면 조여지고 풀면 풀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턴버클이라고 하죠. 용어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만든 구조를 가세골조, 가세구조라는 표현을 써요. 뭐 가위, 가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신 적 없나요? 옛날 나무떼기 의자 잘 보시면 그냥 이렇게 놓으면 앞뒤로 하면 무너질까 봐 여기다 나무떼기도 이렇게 X표로 요게 가세골조라 부릅니다. 즉 이 철골 구조 등에서 횡력에 잘 견디라고 수평력에 잘 견디라고 수평력 횡력에 저항하는 저항력을
증가시키도록 만든 것이 가세골제이고, 이렇게 당기는, 즉 인장, 텐션을 긴장한다 부르죠. 긴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턴버클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팽팽하게 당겨야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게 턴버클이죠. 그 다음 강판은 우리가 플레이트라 부릅니다. 이런 강판, 강으로 만든 판판한 판을 플레이트라 부릅니다. 이 정도 용어 단어는 기억해 놓으시고요. 박판, 죽판, 우판은 됐고요. 그 다음 본강, 경량강 됐습니다. 핵심 문제 14회 때 문제네요. 일반 구주형 강제는 SS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SM을 보시기 바랍니다. SM 뭐라고요? 용접 구주용 강제. 넘어가서 196페이지. 함유 성분에 따라서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람은 밑줄이요. 탄소 함유량이 0.05에서 1.2% 정도인 것을 강이라 부릅니다. 함유 성분에 따라 탄소강, 고장력강, 합금강으로 분류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철골 구조예요. 탄소를 집어넣어요. 탄소를 첨가한 탄소강인데, 이 탄소량이 많아지면 강도가 엄청 커집니다. 또 경도도 커져요. 그런데 경도라는 건 단단한 정도라고요. 경도가 커지면 부셔집니다. 부셔지는 성질을 취성이라고 불러요. 취성의 반대말은 연성입니다. 즉 취성은 커지고 연성은 작아져요. 그럼 취성이 커지면 문제가 뭐냐? 취성이 가장 큰 놈은 어찌 보면 얼음이에요. 그냥 때리면 부셔지잖아요. 그러면 철골로 만든 기둥이 있는데 어떤 하중을 받았을 때 휘어야겠어요? 부셔져야겠어요? 어떤 분도 그럽니다. 내가 부셔지면 부셔지 휘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20대 때이고 40, 넘어가면 구부러져야죠. 말 그대로 건물이 구부러져야 그나마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즉 탄소량이 많으면 강도도 커지고 경도도 커져서 튼튼한데, 문제는 연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문제고요. 또 하나가 용접도 잘 안 돼요. 부글부글 끓어요. 용접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탄소량이 너무 많아도 좋은 거는 아닙니다. 항상 뭐든지 간에 적당량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량도 적당히, 그죠? 혼화 재료도 적당히, 다 적당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보죠. 탄소량이 증가하면 강도나 경도는 증가하지만 밑줄이요. 연성, 휘어지는 성질 및 용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소량을 너무 많이 집어넣지 마시고 0.05에서 1.2% 정도만 함유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 철의 가장 큰 문제가 전에 우리 배웠죠. 철근과 콘크리트를 비교하면서 이 부식성이 커요. 녹슬은다고요. 그러니 녹슬면은 강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식되지 않도록 이 철 성분에 니켈과 크롬을 집어넣어요. 니켈과 크롬을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스댕이라 부르죠. 스댕은 일본 말입니다. 스테인레스 강이라 부릅니다. 스테인레스가 스테인이 녹슬다, 얼룩지다, 레스가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녹슬지 않는 강을 만든 게 니켈 크롬입니다. 그래서 니켈 크롬 밑줄이요. 강제의 내식성 증대를 위해서 집어넣은 게 니켈과 크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이 정리할 게 가공 작업에 대한 순서는 어떤 의미냐면, 좀 전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철골 기둥 놓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볼을 놓고 이렇게 건물을 올립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주요 접합 부위, 이런 부분들은 다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옵니다. 공장 제작을 한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 이런 만들어 온 부분을 접합을 합니다. 현장에 접합을 해요.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 올 때 그 순서가 있더라. 거기 있는 것이 원척도, 헌치도, 본뜨기, 변형발효 됐고요. 금매김, 절단 및 가공, 구멍 뚫기, 가조립, 리벳은 꽝꽝 때리는 겁니다. 리벳치기, 검사, 농막이칠, 운반. 그래서 원척도, 원동글뱅이, 헌치도라고 부르고요. 본뜨기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 왜 이빨 이렇게 썩고 뭐 떼올 때 보면 본뜨잖아요. 그 다음에 금매김은 마킹입니다. 그 다음 절단 및 가공. 절단은 자르고 가공은 구멍 뚫는 거죠. 그 다음 구멍 뚫기.